네, 뭐 깔끔한 방송. 예. 제가 나와요? 방송. 김지석 씨가 나와요? 그런 걸 물어보면 안 되죠. 왜요? 네네. 그때 달라요. 바람 잘 피실 것 같아요. 저요? 예. 왜 그때 달라요? 처음부터 왜 그러지? 지조가 없으세요. 전 지조가 없는 여자를 싫어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도 뭐 저기 준기 씨가 제가 다시 낫다고 돌아와서 해주셔야죠. 반가워요. 저만 듣는데 제가 낫다고 그럼요. 해주시죠. 네. 얼굴 좀 헬스케지셨네요? 보고 싶어서요. 여러분들도 보고 싶고. 그러니까요. 예. 아니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예.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어느 홈페이지요? 아니 이 방송 주맘. 예. 그랬더니 이 축구 아는 여자에 대해서 관심들이 상당히 많으셔가지고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야, 엄청 네. 기분 좋으셨겠어요. 네네. 그래서 더 잘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왔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아마도 네. 특히나 최근에는 그 아시안컵 때문에 네네. 더 관심이 많아졌고요. 뭐 네.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렇죠. 아시안컵에서의 승패에 대해서 성적에 대해 상당히 네. 궁금했었는데 진짜 결국 아시안컵은 네. 3등으로 그래요. 안타깝게. 예, 우리 이제 왕유의 기환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그러니까요. 도전했던 51년 만에 우승이었는데 참 정말 인연이 없구나. 이번 멤버들만큼은 꼭 우승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멤버들이다라고 했었습니다만 너무 잘했는데. 정말 그 인도와의 경기 때 한 골만 더 나왔어도 그러니까요. 그때 한 골만 더 나왔으면 참 이 다 끝나고 나서 만약이라는 그 if를 정말 들이대기가 그렇죠, 참 그렇죠. 속상해요. 정말로요. 왜냐하면 자꾸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뭐 다 끝난 경기인데 그러니까요. 이제 와서 어떻게 할 거야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 네. 어쨌든 우리에게는 참 좋은 기회였었던 것이면 네. 틀림없었고 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만약에 호주 자리 그 자리에서 네. 이라크 꺾고 우즈벡 꺾고 네. 결승에 올라갔으면 어땠을까? 충분히 체력 안배를 하면서 일본을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전투력 저희는 군인이니까요. 그래요. 전투력으로 봤을 때는 맞아요. 예. 그 일본은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제가 그 아무래도 이란과의 정말 접전 끝에 네. 체력이 바닥이 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란을 만나지 말았었어야 되는 그러니까요. 건데 어쨌든 뭐 다 지나갔고 우리 운도 선수들 실력이니까. 우리 선수들이 뭐 어떤 젊은 선수들이 새롭게 발굴이 돼서 네. 정말 이렇게 호흡을 맞출 수 있었던 국제 대회였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브라질 월드컵을 향해서 가는 길목에서 정말 그러니까요. 보석 같은 진주들을 많이 발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본이 이제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번에 그 우승골 넣은 것도 우리 네. 이충성 선수요. 네네. 이잖아요. 네. 이충성 선수 이름도 참 그렇죠. 예. 그 선수도 사실은 국내에서 청소년 대표까지 발탁됐었습니다만 결국에는 귀화를 했고 일본으로. 안타까운 뭐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더라고요. 네네. 사실은 이제 그런 그 교포 선수들이 어느 쪽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사실은 국내에 있는 멤버들로도 그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서 이제 교포로 왔으니. 달갑지 않았던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저는 진짜 그런 좀 관례들은 좀 실력을 없었으면 우선으로 좋겠어요. 가야 그러니까요. 돼요. 사실 그래야 모든 그 스포츠인들의 또 자존심도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번 이제 조광래 감독 네. 스타일 자체가 네. 좀 확연, 지연 이렇게 얽힌 선수들 말고 그러니까요. 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선수들을 막 발굴해내는 그런 맞아요. 분위기 속에서 맞아요.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야죠. 기존의 그 방법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좀 선수들을 발탁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찌됐든 뭐 아시안컵은 우리 모두가 즐겼고 네네. 또 너무나 좋은 성과를 얻었고 또 이기는 법, 지는 법을 동시에 배웠기 때문에 네. 근데 다음 뭐 게임에서는 차기 게임에서는 정말로 뭐 좋은 모습 보여드릴 것 같아요. 네. 기대를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지난 한 주간에 네네. 뭐 아시안컵 얘기는 충분히 드린 것 같고요. 박지성 선수가 이제 오늘 오전에 은퇴 그렇습니다. 발표를 했어요. 이 한 주에 가장 이슈가 아무래도 그 박지성 선수의 은퇴. 네네. 많은 이영표 분들이 선수. 정말 서운해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이영표 선수나 박지성 선수나 아시안컵 을 마치고 은퇴하겠다는 내용은 이미 보도가 됐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성 선수가 굳이 한국에 다시 나와서 이 기자회견을 가진 이유는 현지에서 발표를 해버리면 이영표 선수, 이 형님의 은퇴가 묻혀버리잖아요. 그렇죠. 빛이 발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배려하는 마음에서 이제 국내로 돌아와서 기자회견을 하게 된 거고요. 그렇죠. 2000년에 이제 처음으로 국가대표 유니폼을 달았었어요. 네. 그때 이제 아시안컵 예선에서 처음 등장을 해서 골맛도 보기도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그러니까 11년 동안 국가대표 생활을 하면서 그야말로 2002년 한일 월드컵 그 4위에 아주 기쁨도 맛봤었고 그걸로 인해서 또 유럽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도 있었고 2006년 독일, 2010년 남아공 월드컵까지 3번의 월드컵을 치러냈죠. 그래서 아직 은퇴하기는 좀 젊잖아요. 만 30살인데. 그래서 동료인 차두리 선수도 굉장히 좀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이제 트위터에 올려놨는데 가장 빠르진 않지만 가장 힘세지 않지만 그래도 그라운드에서 네가 가장 최고였다라고 이렇게 친구한테 하는 말을 보니까 굉장히 좀 두 사람 사이의 우정이 대단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그 차기 국가대표 선수들에겐 죄송한 말씀이지만 솔직히 이영표 선수나 박지성 선수를 능가할 수 있거나 대체할 수 있는 선수들을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그 박지성 선수는 오늘 그 인터뷰 자리에서 손흥민 선수와 김보경 선수가 내 뒤를 후계자로 적당한 인물인 것 같다라고 이제 한번 이렇게 깔아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두 선수들은 박지성 선수의 그 지목을 받은 선수들이니까 부담이 엄청날 그만큼 거예요. 더 열심히 책임감을 갖고 뛰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뭐 축구 팬분들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께서 얼마 전화 볼 거야 막 이렇게 될 거예요 정말. 왜냐하면 박지성 선수나 이영표 선수의 그 너무나 큰 그 아우라가 있었고 근데 이게 너무 오래 가다 보면 거기서 벗어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언젠가는 이제 분명히 바뀌어야 될 그런 기회가 올 수가 있는데 이번이 이제 그런 기회가 된 것 같고요. 박지성 선수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들어가서 이제 그 리그 경기에만 올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 3, 4년 정도 더 선수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은퇴를 하는데 지금 박지성 축구 재단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축구 재단에서 해마다 이제 동남아시아의 어려운 국가들을 돌면서 자선 축구 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박지성 선수와 연관이 있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들을 자기가 직접 섭외를 해가지고 이런 대회도 열면서 어떤 좋은 일들을 많이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뭐 실력뿐만 아니라 뭐 성품 자체도 너무나 맞아요. 훌륭한 겸손하고. 선수들이라서 특히 뭐 이영표 선수, 박지성 선수는 뭐 어디 내놔도 정말 대단한 선수들입니다. 참 그분들의 그 화려한 또 생활, 선수 생활 마무리하시는 거 정말 저는 존경의 마음을 갖게 되고요. 앞으로도 이제 남은 선수 생활은 좀 더 또 멋진 모습 기대하겠고요. 많은 분들이 참 아쉬워하실 텐데 멋지게 또 보내드려야죠. 또 고생하신 만큼. 자, 한 주간의 축구 소식, 뭐 가장 큰 게 아무래도 박지성 선수와 이영표 선수의 은퇴 소식이라 그 소식들을 만나봤고요. 노래 한 곡을 듣고 오늘의 축구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나라 최고의 축구 선수, 이름만으로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는 분이죠. 바로 차범근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차범근 선수의 예전 경기에 대한 기억, 생각나는 일화 등등을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67 그리고 별사탕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래를 한 곡 들어야 될 텐데요. 저는 그 월드컵 4강의 그 신화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은하 씨가 추천하신 곡 기대가 되거든요. 오랜만에 들어보죠. 윤도현 밴드의 오 필승 코리아. 오 필승 코리아. 헤이 오 필승 코리아. 헤이 오 필승 코리아. 헤이 오 오래 오 필승 코리아. 헤이 오 필승 코리아. 헤이 오 필승 코리아. 헤이 오래 오 필승 코리아. 헤이 오
여러분은 지금 국군 방송 프렌즈 FM 이준기의 주고 싶은 마음 듣고 싶은 얘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노래가 너무 짧네요. 뭐 간결하잖아요. 임팩트가 있고. 그렇죠. 네. 하지만 그 사강 신화의 그 추억을 떠올리기엔 충분했습니다. 네네. 막 전율이 이렇게 느껴져요. 휴가 갔다 오더니 분위기 많이 달라졌네요. 네, 갑자기 국군스러워졌죠. 네. 군인당한 방송. 좀 저는 인터넷에서 바뀐 유니폼 입고 너무 깜찍하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네네. 참 기자분들 관심이 많아주셔서 감사한데요. 네. 좀 개인적으로 올린 건 너무 기사에 써주지 말아주면 좋겠어요. 예. 자, 아무튼, 오늘 차범근 선수에 관련된 얘기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렇죠. 차범근 선수. 자붐. 요즘 좀 젊은 세대들은 둘이 아빠로 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독일 분데스리가의 정말 영웅이었었어요. 맞아요. 분데스리가의 차붐, 갈색 폭격기라는 별명을 가진 그런 분이었는데 이 차범근 선수 역시 19살에 대표팀에 발탁이 됐었거든요.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손흥민 선수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9살 때 청소년 대표팀에서도 너무나 뛰어났었고 바로 또 국가대표팀에 뽑혀가지고 72년 아시안컵 대회에 출전을 해서 이제 A매치 첫 골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 이제 72년에 같은 해에 메르데카컵 국제대회라는 게 이제 그 당시 아주 유명한 대회였는데 여기서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러니까 하프라인에서 이제 단독 질주를 해가지고 2대1로 우리가 승리를 거두면서 우승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차범근 선수가 본격적으로 이제 스타덤에 오르게 됐는데 이 100m가 몇 초인지 아세요? 차범근 선수? 몇 초예요? 11초. 와. 11초 3. 어머. 네네. 육상을 굉장히 빠른. 그래서 차범근 선수의 빠른 발은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차두리 선수도 11초대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6년에 이제 국내에서 그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 박 대통령 국제 축구 대회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도 아주 오늘 만약에 그런 사연을 올리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말레이시아한테 1대3으로 지고 있었어요. 근데 경기가 끝나기 한 7분을 남겨놓고 여기서 3골을 몰아넣은 거예요. 차범근 선수가. 그래서 우리가 4대3으로 뒤집는 아주 역전의 그 명승부를 펼쳤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이렇게 72년, 76년 맹활약을 펼치다 보니까 그 다음에 78년에 이제 일본에서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왔던 다른 나라 그 감독들이 보고서 야, 이 선수는 해외 진출할 만한 기량을 갖고 있는 선수다라고 본 거예요. 찜을 하신 거죠. 그래서 78년에 이제 12월에 독일에 가게 되는데 그때가 말년이었어요. 차범근 선수가 공군 출신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당시에는 이제 상무 이런 상무가 없었어요. 제도가 상무가 없었으니까. 없고 육해 공군. 그렇게 해서 각 군단별로 선수를 각각 스카우트를 한 거예요. 야, 그래서 그렇군요. 허정무 감독은 해군 출신이에요. 그리고 차범근 선수는 이제 공군 출신이었어요. 근데 그때 입단 조건에 그 복무 기간이 2년 8개월인데 6개월 까고 2년 2개월로 해주겠다. 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파격적인 제안이죠. 근데 이게 구두로 한 거야. 어머. 말로 와야. 저는 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범근 선수가 이제 제대 말년에 이제 독일에 가서 그 당시에 다른 슈타트라는 팀과 가계약을 맺고 이제 그 여권 때문에 국내에 온 거예요. 들어왔더니 너 못 나가. 남은 맞아요. 기간 제대로 다 복무하고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참. 그래서 그 팀과 이제 계약이 파기가 된 거죠. 그래서 공군에서 이제 나머지 그 복무 기간을 다 채우고 그러고 나서 독일을 갔더니 그때는 이제 이적 협상 기간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여름 이적 협상이 끝났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겨울 시즌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다행히 거기서 이제 도움을 주시는 은인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슈타트에서 그때